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유용한 법률 정보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라에서 공익사업을 한다고 수십 년 살아온 내 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보상금 받고 나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도저히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없다면요. 막막한 마음에 버티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했지만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구제된 한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갑은 평생을 한 곳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방부가 이 지역에 군사시설을 짓는다며 갑의 집과 땅을 모두 수용해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갑이 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이 돈으로는 평생을 해온 농사도 다시 시작할 수 없고 당장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구하기도 막막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법대로 보상금 줬으니 약속된 날짜까지 집을 비워라 하고 압박해왔습니다. 갑은 이주 대책 대상자이긴 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땅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런 구체적인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갑은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다며 집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 시행자는 갑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갑은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어떤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행위입니다. 대법원은 갑의 행위가 바로 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왜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집을 비워주지 않은 행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첫째, 갑에게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농사를 지어온 삶의 터전 그 자체였죠. 이걸 잃는다는 건 직업과 집을 동시에 잃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이주 대책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부실했습니다. 언젠가 어디에 땅 줄게라는 막연한 약속만 믿고 당장 생계를 포기하고 길 위로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갑의 인도 거부 행위가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는 악의적인 알박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즉 생존을 위한 저항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갑의 행동 때문에 국가 사업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니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단순히 보상금이 적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곳을 떠날 수 없는지, 이곳이 나의 생계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의 이주 대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법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삶을 보호하려는 따뜻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적 절차 안에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더보기란의 정보를 통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